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뉴월드 오더와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오늘 제법 좀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들이 조금 나올 겁니다. 집중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때문에 지금 언론이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연일 외신들은 꼭 3차 대전이 날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러시아와 러시아의 이 사건이 3차 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뉴월드 오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증명을 해드릴 거냐면요. 러시아가 건국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 이 니콜라이 2세가 폭정을 해서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정 러시아를 부서뜨리고 이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레닌이 정권을 잡았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건국에 뉴월드 오더의 그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면 레닌을 뉴월드 오더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의도적으로 러시아의 공산 정권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증명만 될 수 있다면 제가 서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아니고 뉴월드 오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러시아 건국의 비밀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공산권이죠. 공산주의가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마르크스의 자본론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찼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는요, 지금 시대의 공산주의를 외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본론에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체제란 자본주의가 완전히 숙성된 끝에 노동자 계급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사회제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는요, 이 공산주의란 자본주의의 모순이 드러난 후의 공산주의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규정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국과 그리고 소련은요, 자본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자본론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반복해서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련의 공산주의는 그리고 중국의 공산주의는요, 죄송하지만 공산주의가 아닌 겁니다.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러시아 건국에 누가 제일 크게, 러시아를 떠나서 이 공산 국가를 만드는데 누가 큰 역할을 담당했냐? 물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록펠러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록펠러는 장기말입니다. 뉴월드 오더가 자신들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장기말들을 이렇게 두고 그것을 이렇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기말이 실체인 줄 아는데요. 그러나 그 뒷면에는 장기말들을 움직이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 어쨌든 이 장기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록펠러인데요. 아주 잘 써먹는 그런 장기말인데요.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을 국가 건설의 모델로 삼아야 된다. 이 내용은요, 이 소에지마 다카이코에 져서 록펠러는 다음 초강대국을 중국으로 정했다 중에 나와 있는 건데요.
내용이 깁니다. 내용이 깁니다. 핵심 구절이 이겁니다. 중국을 국가 건설의 모델로 삼아야 된다. 어떤 국가 건설이겠습니까? 록펠러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예,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의 모델을 중국을 삼아야 된다. 록펠러의 말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공산주의를 의도적으로 키웠다는 단적인 증거들의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공산주의의 핵심인 바로 이 러시아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볼셰비키 혁명으로요, 니콜라이 2세가 퇴위됐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레닌을 이 러시아로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1917년에 약 600만 달러에 가까운 그 금괴와 함께 레닌을 러시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돈의 힘으로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혁명은요, 돈 없이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지원해주는 그 돈이 있어야만 한다. 레닌은요, 정권을 갖게 된 이후 1918년 7월 18일 날 니콜라이 2세와 그의 가족 7명 등을요, 모두 다 총살을 해버리는데요. 이때 재판도 없이 총살로 죽여버립니다. 결국 볼셰비키 승리는요, 돈에 의한 승리였다. 여러분, 이 니콜라이 2세가요,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니콜라이 2세가 폭정을 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니콜라이 2세가 등극하면서 러시아에 굉장한 풍요로움을 갖고 왔다는 것이 또 다른 역사에는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역사에는요. 니콜라이 2세는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니콜라이 2세가 폭정 때문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뉴월드 오더가 만들어놓은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이 레닌이라는 불량자를 600만 달러에 이르는 금괴와 함께 러시아로 보내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그 결과 공산주의의 국가로 소련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볼셰비키의 승리는요, 돈의 승리였다. 그리고 그 돈은 뉴월드 오더가 레닌에게 준 것이었다. 이것이 뒤에 증명이 됩니다. 레닌이요, 정권을 잡은 다음 바로요, 이 600만 달러를요, 돌려줍니다. 그게 증명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역사는 러시아 황자의 압정 때문에 신음하던 민중이 봉기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이 공산 중국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이 소련 건국의 비밀과 이 중국이 만들어진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건데요. 다시 공산 중국을 좀 보겠습니다. 조지프 메카시라는 사람이 쓴 공산 중국은 미국이 만들었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이 사람들이 이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 CFR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거의 모든 이 빌더버그 클럽이나 뭐 뉴월드 오더의 이런 모든 핵심들은 바로 이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나온다. 한번 설계했었습니다. 자, 이 공산 중국도요,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이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지원으로 마오쩌둥이 공산당의 권력을 잡으면서 오늘날 중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로마 카톨릭에 실체할 때요, 마오쩌둥이 누구에게 사살을 받았냐? 예, 신부에게 사살을 받았다. 예수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제가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중국은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순원의 뒤를 이어서요, 장제스의 국민당이 정권을 잡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지원을 받은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아버립니다. 찬탈합니다.
즉 공산당 중국을 누가 만들었냐? 예, 뉴월드 오더가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련도 뉴월드 오더가 만들었고 중국도 뉴월드 오더가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뉴월드 오더가 만들었습니다. 그 뉴월드 오더의 그 핵심은요? 머리는요? 물론 바티칸입니다. 제가 로마 가톨릭에 실체하면서 왜 이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그것까지 나갈 수 없으니까요. 지금 김준호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싶은 분들은요. 로마 가톨릭의 실체를 다시 한번 떠듬어서 찾아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산당 뉴월드 오더가 만들었다. 다시 러시아로 가겠습니다. 자, JP 모건과 러시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1917년에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후 러시아의 광대한 유전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노벨이란 그 노벨상 받는 사람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귀화가 아니지. 이거 뭐라고 하죠? 귀속. 예. 러시아의 광대한 유전이 국가로 귀속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JP 모건이 그 광대한 유전 중 50%를요 사들입니다. 러시아 유전의 그 광대한 유전, 러시아 유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광대한 유전에 국가로 귀속돼야 될 그 광대한 유전의 50%를 JP 모건이 사들입니다. 그 당시는 체이스 내셔널 은행이죠. 그게 지금의 JP 모건으로 바뀌었는데요. 록펠러 겁니다. 그리고 1927년에 석유 정제소를 건설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당은 어떤 존재입니까? 외국 자본에 대해서 다 전부 국가 사유재산으로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켜버리는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JP 모건의 이 자금은요 국가로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팔아먹습니다. 또한요 1928년에 러시아 공산당 채권을요 체이스 은행이 미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이로써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록펠러 가문이 공산 러시아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록펠러 가문이 없었으면 오늘날 공산 이 소련의 경제 발전은 없었다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저조했을 것이다. 뉴월드 오더가 러시아를 이만큼 키워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기사를 보세요. 제가 오늘의 기사 때문에 이 설교를 만든 건데요. 오늘의 기사를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JP 모건, 러시아 대사관 송금 차단, 러시아 보복 시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데요. 지금 보셨듯이 러시아 공산당의 건국부터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 그리고 뒤에 보면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성장한 것, 러시아가 과학적으로 발전한 그 모든 것에 바로 이 JP 모건이 깊게 관여해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줬습니다. 록펠러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JP 모건이 러시아 대사관의 송금을 차단한답니다. 아니 지금까지 키워놔놓고 갑자기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이걸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제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오늘 너무나 웃겨가지고요. 정말 배꼽을 잡을 뻔은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쇼는요. 알기만 하면요. 정말 유치합니다. 유치하기가 정말 찬란합니다. 따라서 이게 얼마나 웃긴 쇼인지 알 수 있죠. 아까 여러분 제가 레닌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600만 달러에 가까운 그 돈을 다시 반납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닌이 정권을 잡고는요. 600만 루블을 송금했습니다. 자, 러시아 제국시대 미국 대사의 증언입니다.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어둠의 금융 그 P9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레닌은 권력을 잡은 뒤 곧바로 뉴욕의 쿨로브 상회에 600만 루블을 송금했다. 이거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로써 레닌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정권을 찬탈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레닌 스스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뉴월드 오더가 돈을 줘서 그 돈의 힘으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다. 그리고 정권을 잡았다. 자, 이 스탠다드 석유도 이것도 역시 록펠러 거죠. 1935년도 이후에도요. 이 스탠다드 석유의 이권이 그대로 러시아 국내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 이론상 외국 기업이 가진 이권은 모두 다 몰수됐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록펠러의 자산만은 그대로 유지해줬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상 외국 기업이 가진 모든 이권은 그대로 다 국가로 몰수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독 록펠러의 자산만은 그대로 유지해줬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 러시아의 건국에 록펠러의 입김이 아주 크게 작용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교회는 록펠러처럼 되라. 웃기는 거죠. 정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뉴월드 오더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성장시킨 게 아니고요. 기술 발전도, 소련의 기술 발전도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보다도요. 달러로 우주선을 소련이 먼저 쐈습니다. 그 기술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공산주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빠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답은 뉴월드 오더에게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스탈린의 말입니다. 스탈린이 직접 자기가 한 말입니다. 소련 국내의 대규모 산업시설 중 약 3분의 2는 미국의 도움과 기술로 건설되었다. 1944년도 6월 달에 스탈린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요. 미국의 한 애국적인 조직이 발행한 잡지는요. 체이스 은행은 록펠러 은행 말하는 겁니다. 미국의 수치다 라고 그 당시에 깨어있는 선각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었습니다. 또 하나 게리 앨런의 책에 게리 앨런의 책 신세계 질서의 노라고 말하라. 이 책 6장을 보면요. 소비에트군과 군수산업의 구축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요. 미국 첩보기관이 198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전 국방총성 정보국의 국장이며 현재는 은퇴한 토머스 크랩 중령의 나는 소련의 우주왕복선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것과 쌍둥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발언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예. 지금 이 은퇴한 토머스 크랩 중령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소련의 우주왕복선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것과 쌍둥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렇습니다. 소련의 기술 중 90% 이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제공받았거나 혹은 훔쳐온 곳이다 라고 신세계 질서의 노라고 말하라 라는 책에는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쾌클리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그 뉴월드 오더 애찬론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 비극과 희망이라는 책에는요. 이렇게 이 소련의 원폭 실험에 대해서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가 폭로했습니다. 소련이 1949년 실시한 원폭 실험은 미국이 원자폭탄에 관한 기밀 정보를 우라늄 현물과 함께 소련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퀴클리 교수가 쓴 이 비극과 희망이라는 책이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을 쫙 펴보세요. 그것만큼 두껍습니다. 여기에 뉴월드 오더가 하는 일들의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키클리 교수는요, 뉴월드 오더 애참론자였습니다. 그리고 뉴월드 오더가 이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소련이 1949년에 실시한 원폭 실험은 미국이 원자폭탄에 대한 기밀 정보를 줬고 그리고 우라늄까지 줬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비극과 희망이라는 책은요, 나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뉴월드 오더가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이 다시 1980년도에 다시 그 책이 서점에 깔리기 시작했다. 예.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 1980년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할 일에 대해서 감추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요. 자, 당시 냉전 시대였습니다. 미소 냉전 시대, 1960년도가 그때죠. 근데 1966년 7월 7일 존슨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성명을 발표했냐면요. 우리는 유럽의 공산국가에 대해 최혜국 대우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법률 성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수백 가지에 이르는 비전략 항목의 보호무역에 대한 감시를 축소한다. 이 성경이 아니고 성명인데 제가 성경이라고 쓴 겁니다. 이 직업병인 겁니다. 직업병. 이 성명 결과 여러분 소련에 어떤 물품들이 수출되는지 아십니까? 금속광물, 휘발유, 천연가스, 화학약품, 플라스틱 재료, 금속, 공작기계, 과학용 전문기구 등 약 400여 항목이 소련에 수출이 되는데요. 이 소련에 수출이 된 이것들이 모두 전쟁 무기를 만드는 원료였다는 것입니다. 소련은 존슨 대통령의 성명 이후 수입한 그 전쟁 무기로요, 엄청난 양의, 막대한 양의 전쟁 물자를 실제로 만들어서 그걸로 무슨 일을 했냐? 예, 베트남전에 제공을 했습니다. 베트공들에게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베트남이 미국과 맞서 싸웠을 때 사용했던 전쟁 물자의 85%가 바로 이 소련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전의 시발점이 된 이 통킹망 사건, 제가 이 쌍놈의 새끼 록펠러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통킹망 사건은 조작이었습니다. 그 조작을 통해서 베트남전에 시퍼런 젊은이들을 보냈고요. 그 베트남전에서 죽은 미군의 수가 5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진주만은 어떻습니까? 진주만 역시 의도적으로 적기가 공격하도록 만든 아주 치열한 더러운, 미국의 더러운 그런 조작인데요. 그때 진주만 때 죽은 사람이 2345명이었고요. 9.11 때는 어떻습니까? 9.11 테러 여러분 아시죠? 그것도 미국의 더러운, 더 정확히 말하면 뉴월드 오더의 더러운 아주 쓰레기 같은 그런 자작극이었는데요. 9.11 때 죽은 사람 수가 2749명이었습니다. 즉 미군이 소련에게 전쟁 물자를 만들게 허락하고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피 같은 자신의 아들, 근데 뭐 간호사도 봤을 테니까요. 아들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나라가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미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자, 지금처럼 제가 여러분 뭘 증명을 해드렸습니까? 잠깐만요. 갖고 왔나? 갖고 왔네. 자,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증명을 해드렸습니까? 오늘날 소련의 건국에 누가 있었다? 록펠러가 있었다. 뉴월드 오더가 있었다. 러시아의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력을 활성화시켰고 러시아의 과학기술을 활성화시켰다.
그 모든 것이 뉴월드 오더의 비호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러시아는 존재할 수 없었다. 예,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드렸는데도 김준호사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씀하시면 당신은 귀가 다치신 분이십니다. 속히 안약을 사서 눈에 넣으셔서 다쳐진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뉴월드 오더가 공산주의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세계 통일이라는 큰 흐름 중 하나가 바로 이 공산주의 설립의 목적이었습니다. 증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 2권을 보면요. 저는 1권, 2권 다 봤는데요. 이 2권의 페이지 100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것을 음모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1964년 10월에 발생했다. 체이스 맨해튼 은행의 은행장이자 외교문제 평의회 의장이었던 데이비드 록펠러가 소련으로 휴가를 떠난 것이다. 당대 제1의 제국주의자가 휴가를 보낼 장소로는 참으로 기묘한 곳이었다. 그치요? 보통 휴가 가면 뭐 유럽이나 풍경 좋은 곳이나 그리스 풍경 좋지 않습니까? 이런 데로 휴가를 가야 되는데 소련으로 휴가를 떠났단 말입니다. 이상하죠? 소련에 볼 게 뭐 있습니까? 얼음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이리로 갔어요. 어쨌든 당대 제1의 제국주의자가 휴가를 보낼 장소로는 참으로 기묘한 곳이었다.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데이비드 록펠러가 소련 국내에 소유한 재산을 몰수해 인민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은요, 그 소련 정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이 데이비드 록펠러의 그 자산들을 몰수해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눠줘라. 공산주의가 뭐냐? 그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련 정부의 그 국민들이 막 이렇게 데모하다시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이 데이비드 록펠러가 소련으로 휴가를 떠난 겁니다. 자, 록펠러가 크렘린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2, 3일 후 니키타 후르시초프는 흑해의 휴양지에서 소환되어 그의 부하에게 해임을 통보받았다. 참으로 이상한 사건이다. 세계인들에게 후르시초프는 소비에트 정부의 절대적인 독재자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소비에트 연방을 움직이는 공산당의 정상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던 정상에 있는 인물이 록펠러 부하에게 해임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록펠러에게 해임을 통보받은 것도 아니고요. 록펠러 부하에게 해임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독재자의 지위에 있는 사내를 해임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자는 누구란 말인가? 데이비드 록펠러는 한 종업원을 해고하기 위해 소련으로 여행을 갔던 것일까? 데이비드 록펠러가 소련으로 휴가를 간 이유가 바로 이 후르시초프를 해임시키기 위해서 간 거라는 뜻입니다. 소련의 서기장이라는 지위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권력의 얼굴마담에 불과한 것은 분명하다. 어쩌면 그 권력은 뉴욕에 있을지도... 이게 누구도 감히 그것을 음모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책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누구도 감히 그것을 음모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 안의 공산당 지지자들의 권력 조직이 사회민주주의 공화국 미국의 설립에 성공하면 다음 단계는 독재적인 세계 정부의 설립을 위한 모든 나라의 대동단결이 된다. 이것이 공산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킨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전 세계의 자연과 교통, 무역, 금융업을 지배하려고 계획한다면 전 세계의 나라를 한 지붕 아래 두는 것이 편리하다. 권력 조직 안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국제정치기구를 의미하는 말은 신세계 질서, 뉴월드 오더다. 세계 정부는 언제나 공산주의자들의 목표였다. 1915년에 러시아의 기관지 사회민주주의 제40호에서 레닌은 세계 연합국가를 제안했다. 1936년에 열린 국제공산주의 대회의 프로그램에는 세계적인 독재주의는 다른 나라나
나라들의 모임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할 때만 확립된다라고 적혀 있다. 예, 누구도 감히 이것을 음모라 부르지 않는다라는 책 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공산주의가 바로 이 세계 통일이라는 큰 흐름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다. 그것을 위해서 설립된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그것을 위해서 설립된 나라가 바로 소련이다. 러시아다. 예, 여기까지 하고 제가 결론을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안에, 자본주의 안에, 미국이란 나라 안에, 소련이란 나라 안에, 중국이란 나라 안에, 정작 미국 국민들, 소련 국민들, 중국 국민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삶의 양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신념과는 전혀 상관없이,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그 윗부분에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은 미국과 소련을, 중국을 망치고자 하는, 완전 부셔버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소련에서 살고 있지만 소련 시민이 아니고, 중국에 살고 있지만 중국 시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에도 국적이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주민등록증에는 국적이 소련이라고 되어 있을지라도 그들은 국적이 소련이 아닙니다. 그들의 국적은 뉴 월드 오더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미국의 최정점의 권력에 포진되어 있고, 러시아의 최권력의 정점에 포진되어 있고, 중국의 최권력의 정점에 그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고 권력에 포진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미국과 소련을 싸우게 하고, 소련과 중국을, 소련이 유럽과 싸우게 하고, 어디와 싸우게 하고, 모든 어떤 트러블을 일으켜서 결국 미국을 박살내고, 소련을 박살내고, 중국을 박살내고, 유럽을 박살내고, 전 세계를 박살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부수려고 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얻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바로 뉴 월드 오더, 원 월드 가버먼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은, 그리고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뉴 월드 오더를 탄생시키려는 극소수 엘리트들의 선동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전쟁은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비록 몸담고 있는 나라, 자기가 비록 발 디디고 있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들은 자기가 비록 러시아에 살지만 자기의 시민권은 러시아 따위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미국과 전쟁에서 두 나라가 부서지는 것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내는 이들입니다. 러시아가 유럽과 전쟁에서 유럽이 부서지고 러시아가 부서지는 것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실행할 이들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들, 그들이 바로 이 원월드 가버먼트를 만들고자 하는 세계 정부의 인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냉혹한 자들, 그들은 바로 바티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티칸은 로마 카톨릭을 모든 가정한 것들의 음녀의 어미다. 음녀의 어머니다. 가정한 것들의 어머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가정한 것들의 어미인 로마 카톨릭이 지금 득세하면서 일어나서 자신의 힘을 떨치려고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다 끝나가는 징조들이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돈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은, 유일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뉴 월드 오더를 꿈꾸는 그 루시퍼보다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뉴 월드 오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돈이 강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여러분 돈을 의지하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금이 만약에 뉴 월드 오더를 만드는 사람보다 강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금을 의지하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식량이 뉴 월드 오더를 만드는 사람들보다 위대하다면, 강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식량을 의지하세요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도, 명예도, 권세도, 권력도, 식량도,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은 다 뉴 월드 오더를 만들려는 사람들보다 약합니다. 오직 하나, 그들보다 강한 이는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힘차게 외치는 것입니다. 강한 분만이 우리를 저들의 악한 손아귀에서 건져줄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정부의 등장이 날로 가까운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진을 통해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기타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어려움 등장들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더욱더 기도할 말씀합시다. 더욱더 미친 듯이 기도할 말씀에 전념합시다. 전력 투구합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께 발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에 꼭 안길 수 있도록, 주님의 눈에 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복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러시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중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산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 시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다 보니 머리에 다소 약간의 혼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밝히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 형편해질 수 있도록, 모두 다 이해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사악한 음모가 이제 곧 드러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밟고 이길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